선생님 교수님, 그 소회의실은 제가 지금 호스트가 아니라서 교수님께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공동 호스트를 맞아. 내가 그걸 깜빡했다. 공동 호스트로 만들어줄게요. 네. 성재훈 교수님, 공동 호스트는 소회의실 기능 버튼이 안 생길 거예요. 호스트를 넘겨줘요. 홍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방금 안녕하세요. 들었는데 제가 그걸 항상 헷갈립니다. 예. 어제도 호스트를- 해봤는데 어제도 호스트를 해줘야지 맞아. 되더라고요. 호스트를 넘겨주시고 김혜은 선생님이 공동 호스트를 교수님께 지정해드리고 그렇게 예, 하시면 알겠습니다. 고수영 교수님, 예, 어제 안녕하세요. 예. 행복연구소 예. 홍영일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번 학기부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영 교수님, 저희 네. 그 창과인생 수업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권순영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네. 네. 001반 네, 권순영 네. 교수님, 002반 네. 제가 맡고 있거든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합반 오리엔테이션 하시는 거네요? 예, 네네네네, 지금. 예. 지금 저는 거주지 조사를 위해서 어디 지역에 많이 사는지 지금 설문을 만들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 충북도, 충남도, 강원도. 그 성재훈 교수님 그 설문조사도 하시고요. 그 학생들한테 일괄 참가자 이름에 이름 뒤에 현재 거주지 지역명을 이렇게 써서 이름을 바꾸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네, 비디오를 껐을 때 그 지역이 쫙 이렇게 뜨거든요. 그 비디오 끄면 이름이 뜨잖아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저 로그 기록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지금 아니, 갤러리 화면에, 보기 화면에. 상태에서 예. 화면 우리가 그쵸, 예. 갤러리 보기 예, 하면 이제 예. 비디오 끄면 이름이 뜨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홍영일 서울, 뭐 성재훈 제주, 뭐 통영 뭐 이렇게 뜨는 거지. 네. 저는 바꿨습니다, 그렇게. 권순용 교수님 관악.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조교님도 멋있는 산 배경을 하나 가상 배경으로 할 만한 걸 줘야겠다. 자, 3분 뒤에 이제 시작할 건데요. 근데 아직 조금 첫 수업이라 좀 늦게 들어온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한 3, 4분, 한 5분 정도 좀 더 시간 주고요. 학생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교님들이 이렇게 화면 보면은 그 학생들 이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채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김조교님 줌 사용하는 거 괜찮아요? 네, 저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엄청 헤맸는데. 좋다. 벌써 학생들 다 바꾸고 있어 이렇게 이름. 미니에 들어왔구나. 미니의 응답바람. 네, 교수님. 왔구나.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지난 학기 끝나고 산행 많이 다녔다고? 네. 이제 괜찮아? 이제 안 쓰러져? 저 홍영희 선생님, 여기 이민혜 학생은요. 홍영희 네.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이민혜 학생은 지난 학기 6조 조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학기 OT 때 특별 초청했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와. 그 지난 학기 안녕하세요. 경험담 제대로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다. 네. 잠깐만, 내가 저 미네한테 오늘 수업 시퀀스 잠깐 보내줄게. 홍영 교수님, 저희 화면 공유 중에는요, 네. 제 화면을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못 만드나요? 무엇을 작은 화면으로? 그러니까 공유 중이라 제 화면이 그냥 전체 화면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ESC 카톡이라든지. 누르시면 돼. ESC 키 누르시면. 그냥 ESC요? 네네. 되시나요? 이렇게 간다는 방법. 그러면 이 PPT가 작아지는데요? 슬라이드 쇼 상태 그러니까. 두시고 Alt 탭 눌러서. 알겠습니다. 네. 민혜야, 여기 내가 시퀀스 자료 보내줬거든. 여기에서 그 자기소개하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준비했다가 내가 소개하면 짠 나타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조교님들 지금 몇 명인지만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66명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숫자 나오는구나. 참가지 여기.
자, 권순영 교수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교수님,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 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상관인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다 음소거가 돼 있어요. 자, 잠깐 음소거 해제할 테니까. 이 전체 음소거 어떻게 해제하더라? 한꺼번에 해제할 수 있는데. 아, 교수님 그 기능이 5월 달에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두 음소거 해제가 없어지고 모두 음소거 해제 요청만 할 수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모두 음소거가 안 되는구나. 저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잠깐 음소거 모두 해제해주세요. 우리 잠깐 한 30초만 인사 좀 합시다, 같이.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체육교육과에서 지금 상과인생 수업을 002반을 맡고 있는 성재훈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학기에 이어서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002반 교수님이신 우리 권순영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추천 비디오로 띄워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지금 상관인생 수업을 저번 학기, 뭐 저번에도 담당을 했었지만은 특히 저번 학기부터 이렇게 성재훈 교수님, 성재훈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지금 뭐 오리엔테이션인데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이제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지만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뭐 좀 코로나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는 게 수업의 목적인데 좀 코로나의 어떤 그런 제약이 좀 있어서 이번 학기는 특별히 좀 약간의 어떤 그러한 뭐 참가자 인원 수에 또 제약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행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죠, 그죠? 예. 그죠? 예.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상과인생과 관련해서 이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성재훈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나영일 교수님이라고 체육교육과에 가장 원로 계시는 계십니다. 예. 그분이 10년 전에 이제 이 수업을 처음 만드셨고요. 우리 성재훈 선생님은 그때부터 같이 이제 수업을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게 또 자리 잡기까지 다 역할을 다 해오신 그런 경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연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지향하는 바, 또 여러분들의 경험과 관련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은 뭐 저도 뭐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뭐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하여튼 이 수업 자체가 뭐 성재훈 선생님도 계속 강조를 하고 다 그러시겠지만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적인 부분인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연구실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강의실이나 실험실에 있을 때는 주로 뭐 다른 타인과의 관계도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든지 물론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또 어떤 자연과의 관계의 질이나 양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러한 수업의 어떤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산을 좀 많이 다녀본 분도 계시겠지만 산을 또 타다 보면은 가장 또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다 보면 앞으로 가는 그런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인생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뒤로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성찰이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성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 또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떤 그러한 자연 환경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그에 대한 성찰,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성찰이라는 부분인데 책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생각이나 가치들이 몸으로 이제 체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팀워크, 그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오늘 또 조편성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별로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뭐 모두가 다 리더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특히 또 역할들이 다 이제 배분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체육교육과에서 주로 이제 스포츠 뭐 신체 활동, 신체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회과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자연에 사는 스포츠, 지금 배경을 산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아까 시간제식 때문에 못 바꿨습니다. 자연, 산도 굉장히 즐기고, 산도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더 폭넓게 자연적인 산이나 바다, 강 등등에서 하는 스포츠들, 신체 활동들이 많죠.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재훈 선생님 이따가 이제 오늘 계속 조교쌤들도 소개를 하고요.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숙지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의 수업이고 또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위험 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물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영희 교수님의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직접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들으시고, 조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재훈 선생님은 본인 소개를 잘 못하시니까 아까 잠깐, 예, 여러분들 소개는 했지만, 이 수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오신 분이고요. 지금 안나 프로나 아까 보셨죠, 그죠? 그것도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야외와 관련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자십니다. 예, 그리고 전통 무예의 어떤 전문가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개인적 연구는 고구려 시대의 말 타는 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 보면 기술들이 되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장 고난도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뒤로 돌아와서 말 위에서 쏘는 활 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기술의 연협, 어떻게 연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성재훈 선생님한테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은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요, 이제 중요한, 정말, 저희 수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조교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조교님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동윤 조교님. 안녕하세요. 예. 네네. 상가인생 001반 조교 김동형입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상가인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같이 보조할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조교님은 법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엄격하신 분이니까 좀 화나면 되게 무섭습니다.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김동영 조교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여자 조교님이 한 분 계세요. 김혜연 조교님인데, 김혜연 조교님. 안녕하십니까. 상가인생 002반 수업조교 김혜연입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연 조교님은 김동영 조교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에요.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나왔는데, 진짜 까불면은 저도 막 되게 가끔 무서울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조교님한테는 저도 안 까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 김혜연 조교님한테 덤비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모신 분이 계세요. 저희 홍영일 행복연구소 지금 선임연구원으로 계신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영일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대 안에 행복연구센터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여기서 지금 포닥으로 이제 선임연구원으로 있고요. 교육팀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고 3월 달에 서울대학교가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줌으로 수업을 해본 경험이 그 당시에 저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워크숍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하면서 그때 이제 성재훈 교수님이랑 만나 뵙고 그때 1학기에 등산 수업을 90명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 아이디어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등산 수업이 줌으로 가능하다고요? 이게 진짜 될까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걸 실행해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오늘 그 산과 인생 수업도 2학기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꼭 이렇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재훈 교수님 되게 완전 리스펙트, 감동,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진짜 정말 지난 학기는 너무 이 수업 시간에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홍영일 교수님 도움 받아서 정말 이 수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쪽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수업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학기 때 여름방학까지 8,000명 정도, 제가 세봤거든요. 8,000명 정도 교수님들을 만나 뵀는데, 줌 워크숍으로. 그분들이 성재훈 교수님의 이 등산 수업을 다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사례를 다 소개해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순영 교수님이랑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개하다가 한 번은 어떤 그 구미에 있는 그 선생님이 제가 소개할 때 학생 이름이 잠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했는데 이름은 딱 떴어요. 근데 그 학생 제가 서울대 보낸 학생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화면을 열어서 그 카톡에 산행계획서 열어가지고 보니까 똑같이 구미인 거예요. 또 그 친구가 또 친구랑 산행을 같이 했는데 그 친구도 제자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그렇게 또 만나서 연결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1학기 때. 아니, 제가 우수 사례를 뽑아서 드렸는데 어떻게 또 그게 연결이 되는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기 홍영일 교수님 외에도요, 저희 지난 학기 저희 선배가 지금 여기 같이 OT 때 특별히 또 와줬어요. 우리 이민혜 학생 지금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학기에 1학기에 상과인생 수업을 들었던 이민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18학번이라서 선배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과목을 수강했던 사람으로서 간단하게나마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지난 학기에 저는 조장을 맡았었습니다. 이제 곧 조도 나누고 조별 역할이 많을 텐데 저는 그 중에서 조장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보통 조장이라 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건 당연하고 다른 조원들까지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을 생각할 텐데 오히려 저는 좀 챙김을 많이 받는 조장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제 첫 번째 산행으로 단체 산행으로 관악산을 갔었는데 그때 미안한데 그 자세한 건 좀 이따가 지금 소개. 네. 그냥 자기소개만 미안해. 할까요? 미안해. 이따 내가 다시 줄 테니까. 네네. 우리 조구성할 때 그 민혜의 경험담이 좀 필요해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따 좀 얘기해 주세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상과인생을 수강했던 18학번 이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마무리. 자, 우리 서울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상과인생을 수강한 사람과 수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오늘 민혜가 1학기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갖고 오늘 좀 한번 와서 경험담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요. 이따가 저희 상과인생을 수강한 선배로서 이제 한번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 수업에 정말 이제 공로자가 계십니다. 이제 저희 체육교육과 지금 가장 원로 교수님이신 나영일 교수님이시라고요. 이제 이 수업이 지금 올해째로 지금 11년째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 정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수업 개설에서부터 이제 각종 장비 지원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연구년이시라 직접 오늘 같이 줌에서는 못 뵀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잠깐 이 상과인생의 개설 배경부터 취지 목적,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는 정말 조구성 어떻게 하는 것까지, 역할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요. 잠깐 영상 시청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나영희 교수님 큰 박수로 좀 환영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다 체크를 했을 거고 목소리도 좀 들릴 거고 이제 성재훈 선생이 안 되는 사람들 채팅으로 의견을 아마 주고 그럴 겁니다. 화면이 잘 보이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고민이 많은데 세상은 고통과 행복이 공존해요. 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아마도 이 수업이 대면으로 이렇게 빨리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먼저 강사, 저는 나영일이고, 우리 주강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권순영 교수님하고 성재훈 선생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농생대, 의대, 자연대, 사회대, 의대, 산학인들, 산학부 학생들이 도와줄 겁니다. 담당 조교가 2명이 있습니다. 1반과 2반이 있는데, 허인우 선생과 김동영 선생인데, 나중에 이제 한번 찾고, 시간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본 과목이 개설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약 3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입산 금지 시책을 했어요. 우리도 담당했던 교수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면서 폐강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이장무 총장님, 공대 출신의 이장무 총장님, 우리 301동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셨던 그 공대 총장님이신데, 가능하면 관악산을 좀 활용해서 뭔가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산업계에서도 절대적인 관심을 표명을 했고요. 그럴 즈음에 2009년에 기초교육원에서 융합교 과목으로 좀 산 관련 과목을 좀 개설해 주기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학과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 2학기부터 체육교육과의 교수 산학회와 협력해서 산과 인생이라는 과목이 탄생을 했고, 제가 그때 이제 주임 교수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과목은 선택교양으로 창의와 융합교 과목입니다. 등산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산과 더불어 호흡하며 호연지기를 길러서 학생들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산을 통하면은 산에서 이제 인내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체력이 또 너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를 수 있게 하고, 또 자연이라는 산을 우리가 통해서 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혼자가 아니라 산이라는 열린 교육의 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학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주로 이제 금요일 그 주말에 이루어지는데 거의 7번 정도의 실제 산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기르고 우정을 쌓는데, 이 수업은 억지로 우정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수업이에요. 2009년에 처음 강좌를 준비를 할 때 기초교육원에 있는 교수님하고 또 그 당시에 공대의 선생님이신데, 그때 우리 기획실장으로 계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함께 체육과 교수들하고 지리산 노고단을 답사했습니다. 지리산이 누구 거냐? 서울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연 환경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교수 산업계에서는 수시로 지리산 청항동을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찾아보세요. 2010년에 이장무 총장님이 교수 산학회와 이 수업을 맡은 학생들과 함께 가운데에 계신 분이 이장무 총장님이고, 뒤쪽에 동그라미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화이팅 한번 했었고요, 산에서. 그리고 나서 보드골 뒤쪽에 우리 함께 이 수업의 의미를 총장님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은 이 수업을 해주지 못하시는데, 이장희 교수님이라고 우리 교수산업회에 계신 분인데, 이제 치대 교수님이십니다. 같이 이제 대청동을 갔었던 때였고, 그리고 백두산 선자령이라고 지금도 아마 굉장히 눈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산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1515명한테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명산이 어디냐? 뭐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속리산 이런 곳이고 제일 많이 찾는 곳 1위가 북한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설악산 이런 순이 되고 계절별로 가장 좋아하는 또 산들이 이렇게 지리산, 내장산, 한라산 이렇게 됩니다. 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명산이 있는데 히말라야, 알프스, 산티아고, 백두산, 후지산, 황산 이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자료가 오래됐는데 2015년에 등산화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70%가 다 등산화를 갖고 계시대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등산을 수시로 가고 우리가 학교에다 와 보면 토요일날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우리 학교 주변의 관악산 또는 낙성대에서 등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요산요수, 이 노무라는 책의 옥녀편에 나오는 거예요. 약산이 아니라 요산요수라고 했죠. 자화, 공단님 말씀하시기를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그러나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자는 좀 움직이고 인자는 정하다, 고요하다. 지자는 즐기고 인자는 오래 산다. 이런 글귀처럼 산은 우리한테 우리가 즐겨야 되고 좋아하는 그런 특별한 대상입니다. 사람이 산에 있으면 그게 신선이 됩니다. 신선선이 돼요. 사람이 계곡에 있으면은 속인이 되죠. 아니 속되다. 속세에 우리가 지금 사실 관악산 밑에 있기 때문에 속세에 살고 있죠. 여러분이 실력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신선이 되고 싶은 것은 그걸 느끼려면 산에 가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는 걸 입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에 들어간다. 땅에는 기운이 있다고 그랬고 지기가 모여 있어서 영이 많고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만이 입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산을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 산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들이 받고 있는 대지에서 신선의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펼쳐지는 표상이 되는 거죠. 또 산은 음과 양에서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음이라고 그럽니다. 도시는 세속이니까 양이고. 산에서 바라본 세상.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관악산 꼭대기에서 서울대학교를 바라보면은 정말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악산 캠퍼스에 약 3만 명이 살고 있는데 관악산 꼭대기에서 보는 서울대학교는 사실은 굉장히 티끌 같은 산이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산에서 살 수 있느냐? 산에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고 또 속세에 살다가 이 속세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죠. 정반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굉장히 멋있는 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네팔의 포카라는 데에서 그 안쪽에서 호수를 끼고 산이 쫙 꼭대기에는 눈 높인 히말라야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안나푸르나예요. 이것은 알프스에 있는 곳입니다. 알프스는 굉장히 산이 험한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만년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이 산을 용이 나오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를 우리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용이 많이 나오고 드래곤. 저기 용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꼭 용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참 멋있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산은 알프스 산은
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등산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광물학자예요. 당시에 이제 알프스에는 악마가 산다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저 산 정상에 제일 처음 오르는 사람한테 상금 주겠다고 1960년에 공언을 했습니다. 20살 때. 그리고 1789년에 첫 등정이 일어납니다. 거의 30년 만에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알피니즘, 몽브랑, 마테오른. 우리 영화도 파라마운트에서 하는 영화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테오른. 그 뒤에 있는 것이 마테오른이에요. 그리고 소시르가 저 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유럽의 많은 산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레스트를 최고 높다는 거를 1852년에 처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여기를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프스를 탐험했던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 아시아에 와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1953년에 100년이 돼서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셀파 텐딩 노르게이가 함께 히말라야를 등반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등반 붐이 일어나는데 1969년에 인수봉, 북한산에 가는 인수봉이라고 있잖아요. 큰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서 7명이나 죽습니다. 산은 기상이 한마디로 어저께 이제 큰 강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날씨도 봄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봄이 아닙니다. 급변하는데 거기서 7명이나 조난을 당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우리 동문들도 이쪽에 가서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1977년에 대한산악연맹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하게 됩니다. 히말라야를. 고상돈 씨가 갔는데 또 이분도 나중에 돌아가시죠. 그 히말라야는 8,000m급이 14저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등한 사람이 어몽길 대장, 박영석 대장, 항안용 대장 이런 분이 있는데 박영석 대장은 그만 안나푸르나에서 산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들어가 임마. 누가 막 소리가 나네요. 자, 등산을 하려면은 여러분 이제 등산하는데 우리 맨날 관악산에 오지 않습니까? 관악산에 오르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관악산 높이 여러분 아세요? 629m입니다. 629m는 그냥 구두 신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운동화 신고. 그러나 불편하죠. 여러분이 지리산이나 백두산을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에베레스트나 마테오른을 오르면 우리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그 산에 오를 것이냐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판사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판사판이란 말 알죠? 이게 불교에서 나온 영화예요. 이치적으로 판단하고 사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백두산 가는데 지금 백두산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잘 못 가요. 2744m 쉽게 못 갑니다. 8000m 쉽게 못 가요. 준비를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태산 가보니까 1545m밖에 안 돼요. 한라산보다 낮습니다. 한라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악산에 등반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둘째 주, 셋째 주에 가게 되는데 이 관악산에 가서 사진 한번 꼭 찍어야지 여러분이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수봉입니다. 인수봉 밑에서 자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했는데 3월 달에도 이렇게 눈이 와 있더라고요. 쉽게 못 가요.
한번 우리가 북한산을 갈 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막 잠깐만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조끼를 입혔습니다. 조끼를 입혀서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야 공부 안 하고 너네 왜 여기 왔냐.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한 번만 저 조끼 입고 그만뒀습니다. 그 꼭대기에 가서 이성계가 뭐 그 아들들 보고 이방인 보고 이렇게 뛰었다는 그런 전설의 고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거기서 1박을 했어요. 거기서 독도법도 배우고 매듭 묶는 법, 또 음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품평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각자 싸운 것을 나눠주고 선생님과 조교는 먹으면서 품평회를 할 겁니다. 잘 싸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최초에 우리가 2009년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리산에를 갔습니다. 지리산에 노고단이라는 데를 여러 번 갔어요. 그 탐방로가 지리산에는 서울대학교 수련원이 한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숙박을 하면 사실 돈이 안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가 문제더라고요. 여러 번 가서 그 밑에서 이렇게 멋있는 복장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2012년인가는 또 눈보라가 쳐가지고 또 고생 다들 쫄딱 비를 맞았어요. 그리고 2012년 3월에는 관악산에서 등반을 하는데 바로 지금과 같은 거의 비슷한 때지 않습니까? 셋째 주 때 우리가 산에 가는데 김밥 도시락을 싸고 가는데 눈이 옆에 그래서 꼭대기까지 못 올라갔어요. 첫 등반에서. 그리고 2학기 때 9월 21일 날 역시 셋째 주에 등산에서 내렸는데 이 중에 여학생 3명 있는데 한 명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퍼진다고 그래요. 조금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데 이 여학생이 내려오다가 다리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가 1시간 반 이상 늦게 왔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끈끈한 우정이 이루어졌고 가방도 들어주고 밀고 땡기고 끌어주면서 이렇게 껌껌할 때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도봉산에서도 역시 눈보라가 와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었어요. 또 아주 청명한 날씨가 되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은 자연대 옆에서 그전에 이제 야영도 한 적이 있었는데 5월달이면은 따뜻할 것 같죠? 다들 파카 입어야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야영을 이쪽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아마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산에 다니다 보면 의식주 문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옷을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1시간, 2시간만 가도 옷을 한 2번 정도 갈아입어야 된다. 파카를 벗어야 돼요. 땀이 나니까. 허리에 두르거나, 그리고 멈췄으면은 또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3시간 가면 보통 밥을 먹어야 돼요.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자게 됩니다. 잠자리가 텐트에서 잡아야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이나 먹거리나 잠자리가 다 결국 우리 인간의 신체 활동을 하는데 체온을,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이 온도를 높이는 일이고 에너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 등산 시간에 여러분들이 산과 인생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산에는 이런
돌들, 지금 자연대 옆에 공대로 올라가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이런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인공 암장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인공 암장의 짜릿짜릿함을 느껴볼 겁니다. 2014년에 5년이 된 다음에 5년째에 상과인생 안나푸르나 등반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다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기 꼭 가보자 그래가지고 산에 갔어요. 가운데 제가 있고 우리 홍백이 교수님도 있고 졸업생들도 있고 우리 성재웅 선생도 있습니다. 그 안나푸르나 가서 거기서 베이스 캠프 바로 밑에 박영석 대장이 있는데 우리 그때 수업을 해주던 김진성 선생의 친구라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준비하는 거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제사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산과 인생 안나푸르나 등반대가 이 중학교 네팔에 2,500m 되는 곳에 있는 학교에 중학생들한테 운동용구 학용품을 전달을 해줬어요.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아주 끈끈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7박 8일 동안 계속 걷고 땀 흘리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월에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성재웅 선생 주선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런 모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업에 이제 또 특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피켓을 들고 계신 분이 김영도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에베레스트를 갈 때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이분이 대장을 했어요. 히말라야 1977년에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하셨고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 밑에 영원무역 회장님, 불행약 회장님도 모셨고 또 오문길 회장, 그 다음에 고산 여러분 선배입니다. 그분도 모셨고 또 만화가 또 모셨고 이런 분들을 한 번씩 지금 이 강의에 한 번씩 초대를 받아야지 진짜 산악인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또 누구를 할지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삶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서울대학에서 그동안 많은 그 기업의 임원들을 초청을 해서 서울대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그 간담회를 하는데 김정우 삼성중공업 상무가 말씀하시기를 서울대 졸업생들은 현장에 잘 안 가려고 그런다. 조직을 별로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선구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김경호 LG화학 상무는 서울대생들이 제조업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다들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선배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대 일부 졸업생들은 조직에 부적응하고 조기 탈락을 하더라. 조직 친화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협동 능력과 인간관계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서울대생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억지로 여러분의 리더십과 억지로 협동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산이라는 열린 교육의 장에서 여러 분야의 교수와 산학
전문가들이 함께 산을 통해서 얻는 어떤 삶의 지혜, 그리고 사회에 대한 다양하고 융합된 정보를 학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다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훈련과 친구 사귀기 훈련을 병행합니다. 이 밑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에 갈 때 반드시 먹을 거를 충분히 가지고 오세요. 1인분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가지고 오세요. 음료수는 한 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갖고 가세요. 그 하나 더 갖고 오는 것은 남을 위한 배려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꼭 한 개씩 더 갖고 가가지고 지친 사람 더 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 조금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걸로 전해주는 그 김밥 한 줄이 아니라 김밥 2줄 싸와야 됩니다. 음료수도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싸와야 돼요. 그거를 체크를 할 겁니다. 이 수업은 우선 산이라는 이렇게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을 하면서 실제 7회를 하는데 삼성산, 광학산, 도봉산 야영을 하기 때문에 1박 2일로 간주를 합니다. 북한산, 암벽 등반.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이제 자율 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뭐 남산에 가도 좋고 한강변에 가도 좋고 청계산이나 청룡산 등 둘레길 수준을 여러분들끼리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이 공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수업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토요일 오후에 수업이 있는 사람, 공대 사람들이 개중에 7, 8교시에다가 수업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취소해야 됩니다. 또 토요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 한 3회 정도 난 그때 꼭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가능하면 드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반 참여 비용 낼 수 없는 사람 1박 2일간의 식비, 간식비 약 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그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체력이 너무 자신이 없는 사람 4시간이나 8시간 걷기가 불가능한 사람들 있죠. 등산 없는 사람 4월 3일 되면은 가장 좋겠는데 그것보다 좀 더 뒤에 아마 하여튼 신발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색과 지팡이는 다 빌려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등산화는 자기한테 맞아야 되거든요. 250도 있고 280도 있기 때문에 등산화는 반드시 준비하고 없으면 부분 있고 맞으면 신어놓으시면 됩니다. 금방 안 닿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좀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고요. 원래는 수업 시간에 우선 먼저 내가 악수를 시킵니다. 우리 지금 서로 만나면 안 되는데 악수를 시키고 통성명을 하고 또 조장을 정하고 조 이름을 정하고 역할 부담 조장, 부조장, 총무, 의료, 식량, 기록, 사진, 의료, 오락 굉장히 많죠. 한 가지씩은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나는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러면 의약품 꼭 반드시 챙겨오는 사람이 우리 조에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이 삘 수도 있고 발목이 접질러질 수도 있고 긁힐 수도 있고요. 사진을 잘 남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조를 지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조 편성을 9조로 했어요. 한 조에 10명씩 1반, 2반이 함께 나눠서 하지 않고 이렇게 섞어서 했습니다. 가끔 하다가 이 조가 공중분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가 잘못해가지고 또는 중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한 학기에 보면은 한 조는 공중 분해되는 경우, 일찍 분해되면은 다른 조로 이제 편성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
조들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그 개인, 개별 조교 선생님들이 연락을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독후감, 30개의 독후감이 있습니다. 이거 책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독후감을 내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분간 여러분들이 PPT나 동영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했고 다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실예로 어떻게 그동안에 10년 동안 괜찮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재훈 선생님 동영상 부탁합니다. 성재훈 선생님 음소거 하셔야 돼요. 저도 깜빡깜빡하네요. 예. 나영희 교수님께서 정말 이 상가 인생에 그동안 이제 개설 배경부터 역사까지 정말 정리를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나 교수님께서 산도 오래 다니시고 이 철학이 굉장히 깊으세요. 그래서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많은데 지금 참 이번 학기 영구년이시라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한 점 좀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뭐 자료에서 보았듯이 이게 혼자 만들어 온 수업들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교수님들과 그리고 이 수강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님들이죠. 이제 선배님들이 정말 그동안 건의상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뭐 실제로 이렇게 물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 오면서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지난 학기 영상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영상보다는 실제 이제 정말로 지난 학기 참여자가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학기 6조 조장님을 맡았던 이제 이민혜 조장님을 제가 좀 특별히 초빙을 했습니다. 이민혜 조장님이 얘기 좀 부탁드려요. 자, 잠깐만요. 예, 이민혜 조장님 시작해 주세요. 네.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됐어서 산행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 못했어요. 이제 앞서 나영희 교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대로 많은 산행을 갔다기보다는 사실 전체 산행은 몇 번 안 간 걸로 기억해요. 한두 번 정도 간 걸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게 첫 번째 산행인 관악산 산행이었었는데요. 아까 말씀을 좀 드리다가 말았는데 제가 사실 산에서 낙오가 됐었어요. 이제 보통 저는 좀 많이 창피했던 게 제가 조장이라서 이제 같은 조에 20학번들 후배들도 있고 해서 많이 챙겨주려고 음식도 싸가고 이제 앞서 들은 얘기처럼 음료수도 많이 싸가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낙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 싶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때문에 다른 조원들이 이제 산행을 가는 데 있어서 저 때문에 못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조원들한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한 조원이 직접 한 말이 우리는 한 조다, 우리는 6조다 그러면서 저를 챙겨서 이제 다 같이 하산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많이 미안했는데 이제 다시 지금 생각해보자니까 저를 내버려 두고 이제 다른 조원들이 산행을 갔으면 제 마음은 어딘가 조금 불편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같이 하산을 하고 괜찮다 하고 심지어 몇몇 조원들은 저한테 체력 단련을 시켜주겠다면서 따로 등산을 하자고 막 이야기도 하고 제안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좀 많이 창피했지만 그 계기로 저희 조가 되게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이제 저희 조는 다들 살짝 경각심이 생겨서 언제든지 조원이 한 명이라도 낙오가 될 수 있구나. 그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는 오히려 그런 행동 지침이랄까 또 저희만의 행동 지침도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추후 산행에서도 이제 같이 저희 조원들끼리 산행을 갔을 때 인왕산을 가기로 했었는데 인왕산이 관악산보다 훨씬 낫습니다. 낮고 이제 등산 코스도 훨씬 짧지만 햇볕이 정말 많이 내리쬐던 날이었어서 그때 어떤 한 여학생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져서 그분이 또 한 번 낙오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쉽게도 등산을 갔을 때 한 번도 정상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없지만 다 같이 그래도 이제 갔다 오면서 중간중간에 사진을 정말 많이 찍고 얘기도 정말 많이 하면서 조원들끼리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조원들과 많이 연락을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한번 보자, 얼굴 보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들었지만 비대면 수업이었어서 산행을 많이 가지도 못했고 도봉산 캠핑도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 학기에 이제 사실 한번 그때 낙오된 이후로 상과 인생을 드랍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정도로 많이 창피하고 많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조장이라는 그런 직위 때문에. 하지만 드랍을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지난 학기 수강생으로서 제 경험담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과인생 수업에서 수강을 한 점이 저는 지난 학기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면서 좀 더 인간적으로 고립되기 쉬웠었을 텐데 그때 오히려 이제 상과인생을 수업 들으면서 다른 조원들과도 소통을 하고 함께 이제 살 부대끼면서 같이 등산도 다니고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이제 마음의 치료제 같은 역할도 됐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낙오가 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것도 하나의 에피소드다, 그냥 추억이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른 조원들과 함께 아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나가는 한 학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경험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혜 학생 너무 고마워요. 지난 학기를 굉장히 많이 미화해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지난 학기 막 난장판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이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아름다운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 참 예쁘게 학생들한테 겁을 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참 내가 이 얘기 그러면 저 강의 계획을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강의 계획에 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희도 이제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막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래도 지난 학기보다는 조금 더 정리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001반 강의 계획과 이제 수업 방식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001반, 002반 이렇게 같이 있죠. 그래서 001반은 권순윤 교수님께서 이제 맡아서 하시고요. 002반은 이제 제가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교님들 굉장히 중요해요. 김동현, 김혜연 조교님들 지시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산행을 총 5번을 기획을 해놨어요. 아쉽게도 1박 2일 산행은 이번 학기도 쉽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해서요. 근데 상황을 봐서 1박 2일을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코로나가 좋아지면 기대해 봅시다. 저도 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9월 달은 최대한 이제 저희가 학교 측에서 이제 대면 방식의 수업을 지향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삼성산 산행을 10월 달로 정말 미루고 싶은데 정말 아쉽게도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같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로 미루면은 뒤에 일정들이 다 밀리거나 취소되거나 등 굉장히 좀 이게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말로 1회차 산행 삼선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수년 할 거예요. 1회차 산행을 이제 한글날 이후로 미루고, 그리고 이제 뭐 5회차 산행을 뭐 이렇게 학기 중 내에 알아서 이제 자유롭게 가든지 이런 식으로 좀 미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에 계속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항상 조교님들의 공지사항과 ETL 공지사항을 좀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번에 이제 북한산, 저희가 북한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저희 수업 중에서도 산행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와 좋은 코스예요. 정말 이제 2학기는 이제 가을 산행이 이제 기대되는 그런 학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원래는 여유롭게 토요일로 원래는 그동안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산 인구가 산행 인구가 70%가 증가해갖고 이렇게 되면은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로 바꾸던지 아니면은 아까 이민혜 조장이 얘기했듯이 인왕산으로 좀 수정을 할지 요거는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왕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정선의 인왕제색도 아시죠? 인왕제색도의 그 모델이 된 수성동 계곡이 인왕산에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북촌, 서촌에 위치한 이제 북촌 서촌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서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북한산의 대체 산행으로 인왕산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업 진행하면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의 지시와 그리고 저희 학교 이제 교무처의 지시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요.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산행 계획을 좀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회차 산행을 보시면 이제 조별 산행 그리고 응급처치 필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별 산행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중 내에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삼성산, 관악산 요 두 번째 산행까지는 좀 같이 가면서 어떻게 산행을 해야 되는지, 조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이드라인 및 뭐 등산의 기술들, 뭐 장비 사용법 이런 것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조별로 산행 계획서, 그러니까 그 코스도 잡고 그리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하산할 건지 이런 자기들만의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조별 산행을 다녀와서 산행 보고서까지 제출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기획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교님들이 또 자세히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산행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난 학기에는 대면 산행과 비대면 산행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저희는 산행을 취소하기보다는 이제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간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설문조사를 좀 잠깐 할 텐데요.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한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지금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과 얘기해 본 결과 서울에 한 번도 안 온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수업을 피치 못하게 들어야 되는 학생들, 기숙사에 살지 않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조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산행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방안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산행을 가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별 산행 같이 이건 안전과 결부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산에 준하는 뭐 400m의 산을 주변에서 자기가 알아서 정하고 그리고 가는 루트라든지 이런 경로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후에 그리고 당일에 줌에서 모여서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다녀와서 그 산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비대면 방식의 이제 산행을 진행하든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산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혹시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산행을 진행하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행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저희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마 학과 정해진 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특정 학과를 지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음대다, 뭐 미대다, 그럼 작품 전시회, 그런 학과 전공과 피치 못할 미리 이제 일정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 산행 계획과 좀 잘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일정에 착오가 없게 잘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행 외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다음 시간부터 이제 등산의 기초 및 효과, 그 다음에 산행 안전, 그리고 이제 뭐 산과 자연, 지구과학, 풍수지리, 산과 예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초청 특강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의대에서 박형준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학 산학연맹 김기현 강사를 초빙을 해서 스포츠 클라이밍도 같이 체험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생대 박비성 교수님, 자연대 체육학 교수님, 그리고 이제 사회대 교수님 지금 섭외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대 이제 저희 정년 퇴임하셨는데 저희 수업을 위해서 또 이제 이번에 시간을 마련해 준 정영목 명예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도 산학계에 굉장히 저 대학 산학연맹 회장님이시라 또 어렵게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수업 구성은 이제 산행과 이제 실내 특강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산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도 이런 식으로 뭐 5회 등반 중 4회 필수, 뭐 강의 출석 5회 필수. 근데 요거는 바뀔 수도 있지만 이번 학기는 최대한 이걸 유지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는 평가 방식까지 바뀔 수도 있지만, 근데 거의 지난 학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시도를 해본 결과 이제 뭐 바꾸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유지를 하려고 이제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학기에는 시행을 못했어요. 이민혜 조장님도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조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산행 전에 모든 걸 다 이수를 하고 저희가 산행 가는 그런 일정을 잡았었는데요. 지난 학기는 보건소 일정 때문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이거를 이제 삭제하고 이제 일정을 그냥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보건소에서 지금 오픈을 했어요. 이 강의 응급처치법 이수를 할 수 있게 이제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일정은 지금 여기 이숙광 선생님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자,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저 채팅 창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음소거 기능을 해제하고 저한테 직접 질문해도 괜찮아요. 지난 학기는 정말 저희가 수업 시작에 혼돈의 카오스였던 상태라 정말 질문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 가장 많은 질문이 SNU 전환하는 기간 요거는 학교에서 이제 공지가 정확히 나갈 거예요. 근데 아마 수업의 4분의 1선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요거를 제가 일단 ETL에다 공지를 해드려요. 그리고 우리 조교님들이 또 문자 공지하고 저희 이제 오늘 조구성 하잖아요. 조구성 하게 되면은 조장님들이 조원들한테 또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영 조교님이 지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SNU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정말 공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기 말에 잘 이렇게 좀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AF로 바꾸고 싶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 공지가 나면은 반드시 좀 신경 쓰고 있다가 변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질문 사항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질문들이 이제 산행 일정에 대한 질문들이고
그리고 수업 장비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삼성산까지는 뭐 그렇게 험한 산이 아닌데, 이제 관악산부터 관악산, 북한산, 뭐 도봉산 이렇게 좀 높은 산을 가게 되면은 등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등산화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등산화들이 비싼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희 그 서울대 입구 그 샤 정문에서 저쪽 편의점 쪽으로 가다 보면은 트럭으로 와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매 학기 이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찰로 들고 가면 우리 학생들 좀 싸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5,000원까지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등산화가 필요한데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등산화를 서울대 입구에서 좀 구매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수업 시간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필요해서 그래요. 등산화가 없으면은 일단은 저희가 단체로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명이 그런 뭐 이렇게 장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이렇게 운행 능력에 차질이 생기면은 전체 일정에 이제 차질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은 이 안전과 결부돼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시에 올라가서 5시에는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나연 교수님께서 그 여학생이 퍼졌다는 일화를 잠깐 얘기해 줬잖아요. 그때는 8시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정말 헬기를 부르느니 말하니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항상 이제 그 속도라든지 이제 뭐 지치는 학생들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그런 저희가 공지해주는 장비들, 그리고 그런 이렇게 뭐 필요 사항들을 잘 지시를 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 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한 수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인왕산, 북한산 경우 금요일 혹은 토요일 10시 출발이던데, 금요일 오전에 있는 수업이면 산에 지장이 있을까요? 지장이 있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 중간에 좀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나연 교수님께서 공지를 하신 거는 이제 금요일 1시 이후에 다른 수업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일단 다 하시고, 근데 북한산 가는 경우에 저는 금요일 날 갔으면 좋겠는데, 금요일 날 수업이 있는 경우는 금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시작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에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뭐 토요일로 좀 한적한 다른 산행지를 선택해서 가든지, 이거는 좀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면서, 지금 아직 변경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라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 2주, 3주 지난 후에 모든 학생들이 강의 일정이 확정된 후에 좀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주윤호 학생이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제 일정을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도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저희가 이상적으로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 학과에서 배낭과 등산 스틱을 모두 다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권순영 교수님께서 이거 장비 준비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거든요. 권순영 교수님께서 학과장님 하실 때 저희가 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산 배낭, 스틱 전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난 학기에는 진짜 아쉽게도 다 분출했다가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조금 하여튼 상황을 좀 보면서 장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네. 홍영일 교수님. 네, 교수님. 예, 뭐 영상이 있으세요? 지난 학기에 그 교수님하고 저 카톡으로 대화 나누면서 저한테 그 몇 가지 사례 보여주신 거를 제가 아주 한 4분짜리로 짧게 소개하는 그 영상인데, 혹시 또 그게 준비해 주셨어요? 학생들한테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근데 비대면
등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아, 예, 근데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럼 교수님이 제가 준비해 짧게 한 4분 정도 할게요. 그리고 바로 저 위에 김성경 학생 질문이 하나 있네요. 이제 잠깐만 공동 호스트 만들어 드릴게요. 네. 국가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참여하는 등이. 김성경 학생 체교과예요? 이거는 같이 대화하는 게 좋겠다. 네. 김성경 학생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막 개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약간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업에서 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뭐 유기결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무슨 대회 참가하세요? 진짜 참가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 뭐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나 이런 게 이때 열리면 그러니까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정이 먼저 다 공지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수업 공지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때 이미 저 ETL에다가 공지를 한 상태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모든 저희 스포츠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수년되고 이런 상태라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대회에 참가했다는 그런 게 뭐 증명서, 참가 증명서, 신청서 이런 거 있잖아요. 최대한 저희 산행 일정과는 안 겹치는 게 제일 좋지만, 근데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저에게 이제 먼저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판단하고 이제 대회 참가를 하는 걸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저희 강의 평가에 보시면은 산행 5회 중 4회 반드시 참여. 이건 그러니까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4회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번 정도를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빼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예.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회는 필수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항상 켜주세요. 저희가 조교님들이 이제 카메라로 이제 추석 체크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 김동영 조교님께서 조구성 진행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동영 조교님을 아니, 그 영상을 언제 보죠? 맞습니다. 제가 홍준이 아, 네네. 제가 지금 영상 한 4분짜리 금방 틀어볼게요. 이 영상이 어떻게 한 영상이냐면 제가 다른 교수님들한테 줌으로 이런 수업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들 못한다고 빼지 마시고 도전해보시라고 하면서 성재훈 교수님과 카톡으로 대화 나누는 거를 제가 아이폰으로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주는 거를 녹화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 스마트폰이고요. 자, 스마트폰에서 이제 제 카톡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누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등산 과목 수업을 진행하신 교수님의 카톡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 스마트폰을 옆으로 돌려볼까요? 더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미리 올려두면 학생들이 중요한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실제로 학생이 작성해서 올린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산과의 인생 2차 비대면 개별 자율산행 준비 체크리스트. 자, 그래서 교수님이 제공해준 체크리스트가 모두 100% 체크가 되어야지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화, 지도, 그다음 어플, 그다음 보험도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급상황 연락처. 여기는 이 친구는 아버지 연락처를 해놨네요. 그리고 페이스 조절 전략. 그 다음에 자, 계획은 보니까 고향 친구와 금오산에 오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그 다음 예상되는 코스까지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업은 매주 금요일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1시에 모두 이렇게 줌으로 접속을 해서 이 체크리스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 이제 소회실 활동을 통해서 10명씩, 9명씩, 10명씩 팀을 짭니다. 그리고 이제 산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3시가 되면 다시 모두 모여서 안전 점검하고 현재 위치 점검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끝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수업이 모두 끝나면 학생이 제출한 그 결과 보고서인데요. 자, 이 친구는 분당에 있는 탄천을 걸었네요. 6.83km를 걸었다. 이렇게 인증샷과 함께. 요거 재밌어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자, 리플렉션 노트. 자,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모여서 함께 수업을 듣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 첫 야외 수업이라 기대가 정말 컸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속상했다. 역시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다. 점점점. 자, 탄천의 풍경. 탄천은 참으로 아름다운 강이다. 몇 번의 개발 끝에 고등 물길이 완성되었고 점점점. 오리 2마리가 뒤뚱뒤뚱 걸어가기도 했고 뭔가 혼자 산행을 하다 보니까 혼자 트레킹하면서 그 사색에 빠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함께하는 즐거움.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어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자가격리 수준으로 집에서만 생활을 하니 다른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다 학교 생활이 그리워지곤 한다. 이 친구의 글을 보니까 제가 마지막 밑에서 5번째 줄 여기가 좋더라고요. 오늘 사이버 강의 관련해서도 링크가 작동하지 않음을 조원들끼리 공유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었고 비 오는 와중에 하이킹하는 서로를 걱정해주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 많이 느껴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하이킹하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화상 수업에 참여하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하지만 또 혼자 산행을 하기 때문에 혹은 친구와 산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여백 그래서 혼자 사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산행하는 그 커넥션의 느낌과 혼자 산행하는 그 느낌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이게 가능하다니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이 수업을 진행하신 교수님과 함께 와 이거는 완전히 등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이 카톡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개념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고 산출물이 바뀌고 코로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전환시키네요. 라고 이제 썼습니다. 네, 부모님하고 산행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고요. 자, 이러면서 저하고 계속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저도 상당히 많은 자극을 받았고요. 야, 등산이라는 수업은 실습 중에도 제대로 된 실습 수업인데 이런 게 가능하구나.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도 교수님들이 진행하시는 실습 수업에 어떤 작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만드셨어요. 너무 좋아요. 예, 이미 다 이제 설명이 된 것 같네요. 네, 다음 네. 시간에 예,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너무 영상까지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손흥민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 김조교 님이 이제 조구성을 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늘 잠시만요. 지금 저희 중대본에서 발표가 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학기 또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 코로나인 거는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친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초안지를 원래는 그동안 막 10명, 15명, 20명씩 받았었는데 이번 학기는 일단 저희가 좀 인원 제한을 좀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지금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실내에는 50인 이상 금지, 실외는 100인 이상 금지 이런 기준을 마련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제가 오전에 확인했을 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수도권은 이제 연장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3단계로 올라갈 분위기인 건지 요거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지금 확진자들이 지금 200명 안쪽으로 좀 줄어들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정말 예측 불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저희도 참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수강생분들의 협조가 지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수업 내부적으로 중대본의 지침 그리고 학교 서울대학교의 지침을 이제 따라서 수업 방식도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지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저랑 권순현 교수님이 이제 실제 등산에 가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고 장비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조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정되고 보완된 뭐 등산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이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원래는 저희가 71회 일동 308호에서 이제 강의실은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비대면실은 계속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조배정을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오늘 내에 이제 조장, 그리고 이제 각 부조장 등 여러 가지 이제 역할 분담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우리 조장님들이 좀 처음엔 조금 해주셔야 돼요. 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 조장 출신들이 굉장히 졸업 후에 잘된 분들이 많아요. 막 이거 상관이상 하면서 막 사시도 패스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막 기자에 막 뭐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막 학생들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장을 하세요. 경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동영 조교님이 이제 공지를 하실 건데, 이제 반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몇 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별, 혈액형, 요거는 저희가 보험 관련한 거예요. 성별, 혈액형과 주민번호까지. 요 주민번호 절대 공개되지 않게 저희가 잘 보관을 할 테니까요. 저희가 매번 산행 가기 전에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로 이제 조별로 혹은 이제 뭐 주민번호 공개가 좀 꺼려진다. 그러면은 우리 조교님께 개별적으로 이제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별 내에서 좀 알아서 조장님께서 좀 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과 전공도 필요하고 휴대전화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산에 가서 갑자기 응급 상황 발생하면은 엑셀 찾아보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그 휴대전화에서 바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련한 이런 양식에 빠짐없이 다 오늘 내로 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동영 조교님 나와주세요. 지금 이제 제가 각자 여러분들 조를 임시적으로 짜놨어요. 임시로 조를 짜놓은 거를 이제 소회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그 같은 조로 집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지금 제가 이제 채팅창에다가 임시 좌장들 지금 써드리는 거 확인하시고 각자 자기가 좌장이면은 조에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할 사항은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 이름 정하기, 자기네들끼리 자기소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장, 부조장, 총무, 의료, 식량, 기록, 사진, 의료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각자 역할을 정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엑셀 파일을 또 나눠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조장만 정하시고 그리고 조 이름 정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시면은 교수님들이 또 이제 각 방에 들어가시면서 얘기 나누는 거 지켜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안 오신 분들은 제외하고 일단 집어들 거고 초안지 써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청강생들은 지금 나눠지고 나서 제가 따로 또 배정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배정되는 곳에 들어가 있으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바로 회의실 열겠습니다. 소회의실. 회의실 참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수님,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민혜야, 뭐 하나 물어보자. 네네. 너 이번 학 금요일에 뭐 하냐? 이번 학기 저 지금 1시간 이내로 다른 수업이 있어요. 아, 그래? 너 산에 갈 때 어떻게 못 가나? 같이? 혹시 이번 뭐라고? 상과인생 강의 계획서 계속 업데이트가 수강 신청 거기에 또 될 예정인가요? 그러면은 잠깐만. 한번 나 강의 일정 다시 보내줄게. 네.
한번 확인해보고 카톡 날짜 맞으면 카톡 드려도 될까요? 그래, 오케이. 네. 오늘 수고했어. 오늘 고마워, 와줘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수업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학생이라면 수업 듣고 싶은데. 그십니까. 감사합니다. 청강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산행 갈 때 날짜 맞으면 저도 등산화랑 등산복 챙겨 입고 따라가면. 예, 좋습니다. 언제든, 예, 저희 수업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님, 지금 학생들이 내 말 들을 수 있나? 아니요, 들어가셔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회의 중이지, 네. 지금. 네, 소회의실에다가 그 메시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 교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이렇게 메시지로 칠 수는 있거든요. 채팅에. 그러니까 그 깜빡했어. 커플 절대 안 됨. 같은 도로 커플 안 됨. 같은 과 안 됨. 방금 김민정 안 학생이 어. 지금 김현 조교님이 지금 나한테 전화 온 게 이제 그 내용인데 내가 그 공지한다고 깜빡했다. 김민정 학생 그거는 나중에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뭐. 네. 저기 일조에 친구가 있어서 일조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안 된다고 안 돼. 일조에다 넣었거든요. 지금 주유는 왜냐면은 들어왔는데. 같은 과 애들은 일정이 생기면은 같이 드롭한단 말이야. 네. 주윤호라는 분. 유인 학생이 지금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주윤 학생 몇 조였어요? 6조 좌장인데? 6번이었어요? 6조 좌장인데 나왔네. 6조 좌장이네요. 6조 다시 넣어드릴게요. 지금 고영훈 학생이 3회실, 이거는 아까 해결됐죠? 채팅창에. 네네네, 다 보냈습니다. 오케이. 동현아, 그리고 내가 저거 설문조사 안 했거든? 네네, 지금 이름이 써져 있는 거 옆에 이제 지역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네. 봐도 뭐 별로 네.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지금 대전에 한 명인가 보이는 것 예. 같더라고요. 아까. 한 지역에 우리가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에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네. 보니 몇명 떨어져 있고 해서 크게 의미가 지금 없는 것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 성재원 교수님 혹시 저는 예. 혹시 1학기 때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 등산할 때 그 줌으로 체험한 경험을 좀 생생하게 인터뷰하기에 적합한 학생 한두 명만 혹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학생도 1학기예요? 예, 1학기 때. 아까 저 미네 있었잖아요. 그 친구한테 한번 그러면은 그 친구가 산행 올 때 저도 따라가서 옆에서 쫓아가면서 인터뷰하면 되겠다. 혹은 지금 지금 이번 학기예요? 아니 사실 지난 학기에 한 학생이 바로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줌으로 강의하라 책을 쓰는데 거기다 직접 생생하게 그 내용을 써주면 그래서 좋을 것 아까 같아요. 그 이민혜 학생이 딱 적합할 것 같은데 근데 그 그래요? 친구가 왜 그러냐면요. 네네. 수강을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수강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맞아, 제가 그렇죠. 너 요장인데 끝까지 해야지 해갖고 네. 중간에 잡아갖고 계속 끝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아마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걔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친구 뭐 이메일 주소 서울대 주소 검색하면 나오려나? 제가 저 민희한테 얘기하고 연락처를 넘겨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다른 학생 한 명 더 어떻게 좀 추천해 주시죠, 성재원 선생? 네, 남학생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도 아닌 사람. 급하진 않으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야 동영아 누가 좋겠냐? 아까 너랑 제일 커뮤니케이션 잘 되네 누구냐? 지난 학기 그 2조 조장 김동진 학생. 기억나네. 그래. 동진이. 네, 동진이 괜찮다. 괜찮겠다. 그 동진 학생이랑 아까 제가 왜 김재용이라고 그 구미 네네네. 그 친구도 같이 그 학생도. 그 학생도 좋겠네요. 그 친구는 아마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연락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럼 그 학생 이름이 뭐였죠? 김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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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제가 여기는 학생들한테 연락해갖고요. 네. 저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달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을 좀 커넥션 해주세요. 네네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괜찮으시겠어요? 학생들 인터뷰 한 다음에 제가 권순용 교수님과 성재훈 교수님께 이렇게 서면 인터뷰는 한번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교수님 인터뷰도 해야 되니까 네. 다음 주 중에. 네. 아유, 네, 잘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서울대학교 이런 수업이 있었다니. 그러면 이게 원래 디폴트는 SU인데 학생들이 원하면 AF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 그거 되게 괜찮은 옵션이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동현아, 여기 회의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근데? 그 김동영 조교님이 넣어드렸다가 빼드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아니, 제가 호스트를 넣어드리면 넘겨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그래야 다시 돼? 호스트 권한을 다시 네네네. 넘기거나. 전번엔 내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호스트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호스트 넘겨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내가 호스트여야만 되는 거야? 네네네. 아닌데? 저번에 권수정 교수님이 나랑 번갈아가면서 막 왔다 갔다 들어갔었어. 그게 갑자기 안 나가지고. 지정해서 집어넣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아, 그런 거였나? 네네네. 호스트는 내가 맘대로 나올 수 있어? 네네네네. 그러면은 동현이가 그냥 나를 1조부터 넣어줘. 네네, 나오면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이동 마술 부리는 것 같아. 그럼 교수님 저는 나가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연락 감사합니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그 동료서 너무 괜찮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 감사합니다.